여러분, 지금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다 이러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물가 폭등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물가 폭등이나 수출 적자도 심각하지만 부채 또한 만만치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부채가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위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이거를 일단 한번 보시죠. 4월 기준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입니다. 598조 9천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598조 6천억 원이면요,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대한민국 국가 본예산과 맞먹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본예산이 작년에는 558조였지만 올해는 607조 7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다중채무자라고 하면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뭐 1금융권에서 받고요, 또 2금융권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카드 론을 쓴다든가 이러면 이제 다중채무자가 되는데 이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연체는 점점 커질 거고요. 여기에 대출 만기 연장까지 같이 걸리면 이게 9월 이후 뻥 하고 연말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채가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그나마 2022년 4월은 598조 9천억 원은 줄어드는 겁니다. 2021년 말 602조 6천억 보다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7월이 오면 이게 더 커질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치예요. 4월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영업자 보상을 해주고, 그죠? 또 여기에다가 거리두기 제한을 좀 풀고 나니까 장사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카드로는 좀 덜 쓰자, 카드 돌려막기는 덜 하자, 이래서 조금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 4월 이후에 지금 경기는 더 나빠졌습니다. 5월, 6월, 7월, 게다가 지금은요, 다시 코로나 6차 대유행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현장에는요, 보건위기라고 하는 게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가까지 많이 가잖아요. 대학볕에 견디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다중채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만큼 벌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2017년 말에 490조 6천억 원입니다. 2017년 말에. 불과 말입니다. 지금 5년 정도 됐나요? 5년 정도 만에 108조가 늘어난, 108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에요. 금융감독원에서 이 자료를 냈는데 금융감독원도 이 자료를 내면서 말입니다. 이거 심각해 가는 상황인데 경기가 좋아지면 다중채무자들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다중채무자들의 충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인원도 엄청납니다. 451만 명이나 돼요.
작년 말보다가 3,000명 정도 줄었지만 451만 명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2017년 말에는요 416만 6천 명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35만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35만 가까이. 다중채무자의 어떤 증가가 35만 명이 더 늘어났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지금 B2도 깎아주고 B2도 빚 탕감해 준다고 하잖아요. 자영업자도 빚 탕감해 주고 이런 최악의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빚 탕감은 안 된다는 사람이지만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9월 31일까지인가요? 이게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가 말입니다. 그 금액이 133조 3천억 원입니다.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현재까지는요. 이게 대출 만기 연장 금액 이거 말입니다. 비싼 이자를 받고 있는 2금융권이면 1금융권으로 옮겨주겠다예요. 그리고 대출 만기 연장도 은행별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다 해줘라 100% 연장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은행 입장에서는요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 배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악의 차주는 걸러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100%가 아니라 95%는 연장을 해주되 5%는 지금 안 해준다는 분위기거든요. 말로는 지금 5% 되지요. 실제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요. 이거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5% 이상씩 더 이상 대출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융위기를 몰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이게 자영업자 금융지원 100%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은행별로 돌아오면 주주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배임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행장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장 입장에서는요 무조건적으로 이게 연장해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100% 연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도 외국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진짜 가만히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금융권은 아무래도 배당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 주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주주들이 이게 주주의 손해를 입히면 바로 배임죄에 대한 어떤 문제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은행마다 솔직히 말입니다. 곡소리 날 거예요. 그게 바로 금융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뭐냐고요?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기준금리가 2.25고요. 미국은 2.5%입니다. 금리를 더 안 올리겠느냐? 대한민국 올립니다. 결국 8월 25일 날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인데 0.25%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빅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 0.5%를 올릴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한국은행이. 분명한 것은요. 안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났는데 외국인들이 7월처럼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면 안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 판단 잘못했다가 외국인들이 쑥 빠져나가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결국 미국의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덩 떠밀려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지금 예측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올리는 수준도 굉장히 셀 거예요. 8월만 올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10월 14일도 있고요. 11월 24일도 있습니다. 우리도 3번 남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21일에 있고요. 11월 2일에 있고요. 그리고 12월 14일에 있습니다. 3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준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대출 만기 연장을 못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신용회복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게다가 좀 더 심각하면 서울회생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결국 말입니다. 금융위기를 부를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KDI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국책연구기관이 자영업자 금융지원이 만료되는 9월 이후가 관건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입니다.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9월 이후가 관건이다. 이러니까 바로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전문가들마다 하나같이 말입니다. 연말에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부실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부실차주들의 어떤 폭탄이 결국은 뻥 하고 터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잘하겠지만, 진짜 잘 대처하겠지만, 지금 같은 여당의 어떤 난맥상이나 혹은 국정의 어떤 혼란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솔직히 정치 때문에 우리 경제가, 특히 금융이 망가질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혼란이 계속되잖아요, 정치가. 그러면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위기는요, 그만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기 때는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서 그 급한 상황을 마무리를 빨리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대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여당의 난맥상이나 혹은 정부의 어떤 혼란상 같은 게 결국 충격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요, 여러분이나 제가 현금을 쌓아가면서 대비하고 있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금만큼 좋은 게 없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